얘기를 지역으로 좀 가지고 들어와 보죠. 충북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왜 이러나? 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분 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상당 출마 소속의 정정수 의원이요.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디까지 압수수색까지 받았고 예. 이제 소환조사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소환조사 하겠죠 이제. 아 그쯤 시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지금 나와 있는 상황들은 어떤 부분들? 일단 회계 책임자가 본인의 회계 부정이 있다고 자진 신고를 한 거죠. 진짜 유사일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건이 시발된 건데 여러 이제 의원들도 지방 의원들도 좀 관련돼 있다. 뭐 이런 소문도 많고 그 방송에서 말을 못하지만 여러 가지 조금 소문들이 시중에는 지금 파다하게 퍼져 지금 이제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고 말씀처럼 소문인 거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수위를 조금 조절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방송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더 잘하시면서 소문이 어떤 건가 이런 거. 근데 뭐 어쨌든 본인께서는 본인의 네? 부덕의 탓이다 이렇게. 지시한 바 없다 부덕의 탓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했는데 검찰 출신이시니까 압수수색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증거가 될 때 압수수색을 전문용어로 디테일합니다. 소명. 예, 네. 범죄 사실이 소명만 되면 압수수색 나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증명이 아니라 입증이 아니라. 소명, 증명, 입증 뭐가 달라요? 소명은 증명과 다르고요. 증명은 소명과 달라요. 아니 뭐예요? 그래서 정정순 의원께서 본인 스스로 이제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소명을 했지만, 그렇죠. 예, 지역사회에서 정말 언론의 힘이 상당 부분이 지방의원분들도 관련 있다는 설, 그다음에 뭐 영수증을 맞춘다는 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정말 민심이 흉흉한 상태고, 아까 유사일에 진짜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는지 모르는데 회계 책임자가 이렇게 하면서 아마 300만 원 이상 처벌을 받으면 회계 책임자가. 예, 그렇죠. 의원님의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의원직 상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떠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면 300만 원 이상이 유력하다는 보도도 있고 또 어디는 무죄가 나올 거라는 또 얘기도 있어서. 예, 보도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정정순 의원님 개인의 어떤 잘잘못을 이미 벗어나 있는 떠나 있는 아주 지금 첨예한 회계 책임자 본인은 본인을 처벌해달라 지금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그렇게 논계도 아니고 소문이 그래요. 또 논계도 아니고. 일단 사실의 진위 여부나 향후 수사나 재판의 결과 여부 어떻게 나올 건지 여부에 따라 뭐 달라지겠지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선거 캠프 내에 자신의 선거 캠프 내에 농공행상으로 수사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은 정정순 의원의 정치 경력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앞으로도. 그러네요. 이게 만약에 정말 처벌을 회계 책임자가 받게 돼서 정 의원님, 정정선 의원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면 상당판 논계가 나오는 거예요. 상당판 논계. 지방의회 얘기도 좀 한번 해보죠. 저 충북 도의회는 열렬하게 후반기 원 구성을 하는 모양이 아니라 감투 싸움. 그렇죠. 이런 타이틀이 붙어가지고 또 욕을 먹고 있어요. 박문희 도의장, 신임 도의장이 자신과 가까운 의원들을 이제 상임위원장으로 배치하려다가 그 민주당 소속, 특히 민주당 소속의 도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사서 그 중에 상임위원장 두 분이 부결이 돼버렸죠. 예. 이런 상황이 참 이게 우리는 도의회에서 같이 일을 해보신 분은 아니어서 네.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이 부분 참 난감한 일입니다. 아니 저는 지역 정치인 네. 중앙 정치에서 거물들 네네. 누구누구 개 있잖아요. 네네네. 옛날 뭐 허주계다 무슨 DJ 계다 JP 계다 뭐 그죠. 와이어스 계다 뭐 수도 없이 동교동계 동교동 계다 뭐 들어봤는데 우리 지역에서 박문희 개, 연철음 개 이렇게 언론에 직접 소개가 되는 건 너무 처음 많이 봤어요. 지난 의장 선거 때부터 너무 많이 그게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러네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었네요. 네, 박문희계, 연철음계. 보통은 이제 상임위원장 6자리인데 충북 도의회에 네. 27분, 5분, 32분이잖아요. 그렇죠. 도의원이. 예. 그러면 아마 본인들끼리 뭐 식사하면서 차 한잔 하면서 충분히 조율해서 누구누구로 선출하자. 가능하죠.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의총 열죠. 예, 의총의 이제 원내대표 격의 분이 그런 부분은 운영위원장이죠. 이 도의회에서는 네. 그분이 이제 다 조율을 하고 마지막 아마 취합을 해서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자위원장하고 행문위원장하고 산업경제위원장 네. 두 분이 지금 부결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같은 집안 내에서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 무슨 개다 또 그 배후에 누구누구가 있다. 이게 이제 아주 뭐 결국은 뭐 새로 두 분의 위원장을 선출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조금 문제가 또 있었어요. 어떻게? 다시 본회의에서 부결된 의원을 다시 그 자리에 위원장으로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의원총회에서 이제 안 됐는데 그 다른 분이 이번에 이제 위원장이 되셨잖아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의원을 어떻게 또 다시 위원장으로 다시. 내세울 수 있냐는 거죠. 1차 부결됐는데 아. 이제 거기서 차수를 변경하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꼼수를 쓰려고 사실 했던 거죠. 그것도 사실은 내막을 살펴보면 엄청나게 비판받아 마땅한 것 같아요. 이게 여당과 야당이 뭔가 좀 한번 해보기 위해서의 어떤 갈등이나 협치나 협력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이 아니라 집안 말씀처럼 집안 안에서 이렇게 되면 아직 후반기 이 의사 일정이 이제 2년 해야 되는데 봉합은 뽑았는데, 됐지만 네. 모양새는 갖췄지만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네. 후반기 의사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외부의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외부의 시선이 좀 무서워서 어설프게 이제 봉합은 봉합은 됐지만 했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이 개파 다툼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그분들의 눈의 방향이 도민들과 시민들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거든요. 결국 이 부분도 이제 아까 초두에 나왔지만 견제와 균형, 감시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거의 일방 독주잖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숫자가 좀 비슷하게 배치가 돼 있고 하면 그러면 조금, 서로 예. 뭐 이렇게 상대방 눈치, 상대 당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죠. 하는데 숫자가 너무 형격 차이 나니까 6개 상임위에 이 5분은 다 배치할 수도 없잖아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방 독주에서 오는 어떤 오만함도 있을 수 있고 그 내부의 어떤 보통 그렇잖아요. 내부 알력 다툼이 더 세잖아요. 상대방보다 집안 싸움이 원래가 그 어떤 누적된 갈등 또 너무 잘 아니까 서로가. 의장 투표 때부터 사실은 갈등이 이제 심하게 그랬죠. 쌓여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연속되는 후유증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1955년에 일본이 자유당과 민주당이 통합이 되면서 자민당이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서 야당이 어떤 사회당이나 공산당은 요만해지고 내부 야당이 더 큰 거야. 내부 서로 야당. 개파 간에 야당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 도의회도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 연철음계가 혹시 야당 역할을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미통당 대신 한쪽 정당이 너무나 많아지게 됐을 때의 어떤 국민들이나 도민들 또 시민들이 받는 불편한 여러 가지 현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또 다른 공부의 한 현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충주시가 아주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충주시가. 거기 막 머리까지 밀었대요. 네,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이제 머리를 밀었는데 7분이 그 충주 같은 경우는 19분일 거예요, 아마 의원님이. 그런데 그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 자리를 전부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완전히. 보통은 이제 상징적인 자리이긴 하지만 부의장을 양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의장을 가져가면 이제 부의장을 양보하는 걸로 청주시도 부의장 박정희 부의장을 맞아요. 그렇죠. 했듯이. 근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아주 싹쓸이로 그냥. 제 고향 충주가 원래 그런 고을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거기 그렇게 참 뭐 하는 모양이 이거 나중에 뭐 똑같은 일 당해도 똑같은 일을 자기들이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자기들도 거죠.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아무리 지방의회라고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다고 한다는 아마 것은 충주시 의회보다 저는 더한 데를 꼽고 싶은 게 괴산군 의회를 꼽고 싶어요. 거기 여기는 의장이요, 의장 얘기. 기본적 정치 도의나 의회 관행조차도 완전히 무시한 완전히 한편의 막장 드라마가 돼버렸죠. 왜요? 뭔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전에 이제 전반기 의장이 신동윤 의원이었는데 이분이 다시 또 후반기 의장도 하고 싶으셨나 봐요. 전반기 민주당. 의장을 하고 나서 그게 법적으로 좀 가능한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의장 또 하고 싶은데 대개는 안 하잖아요. 괴산군 의회에 민주당 소속이 5분이 계시고 미통당이 2분이 계시고 무소속이 1분이 계시대요. 예. 여기 의장님이 이전 의장을 하고 싶은데 예. 당내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 당연히 후반기 의장 별도로 뽑아야 된다니까 그렇겠죠. 이분이 요분들한테 붙은 거예요. 미통당 그래서 무소속 의원들하고 4대4가 됐잖아요. 오. 이게 결선 투표까지 3차례 벌쳐가지고 누가 되긴 됐어요. 전반기 의장이 됐는데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연장자라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전반기 의장님이 후반기 의장을 또 하게 됐어요. 아. 저는 법학을 공부해봤지만 이것이 가능했던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아니 가능하더라도 대개는 그렇게 안 하죠. 장선배 도의장도 한 번 더 하시지. 물어봤지? 연장자 규정을 바꿔야 될까 봐요. 우리가 어떻게요? 이제 경로 사상이나 이런 건 다 좋은데 정치나 이런 것도 젊고 빠릿빠릿한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 계속 하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되니까 연장자를 연소자로 연속 복싱 이런 거 하면 체중 적은 사람이 맞아요. 이기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아니면 실험도 못생긴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하거나. 아니 충북 도의회가 파행을 겪다가 봉합을 했던 이런 모습도 도민들은 곱지 않게 봤는데 충주시 의회의 독식, 괴산군 의회의 이런 좀 상상외에 초월하는 저희가 이제 정말 왜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예.
통제받지 않는 권력, 중앙에서도 많이 얘기해요.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 통제받지 않는 권력, 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굉장히 많이 중앙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결국 시민단체들이 이제 감시를 하는 성격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회사로 치면 시민단체가 와서 장부를 다 들어볼 수 없잖아요. 없죠. 예. 이분들한테 가장 강력한 권한이 뭡니까? 예산. 예산 집행. 예산에 예. 대해서 설정하고 일부 집행이야 이제 공무원분들이 하고 감시를 하는 거지만 아, 이분들이 재량 사업비 옛날 그런 성격으로 주민들이 주민수거사업비 같은 수건 거, 예. 사업비 이런 것들로 다 배정된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쓰는 돈에 대해서 자기들 어떤 진영, 일방 진영이 원하는 대로 다 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 그거에 따른 유분리, 어떤 진영의 유분리로 이게 대별이 되니까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나중에 어떤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뭐 전에 방송에도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미래통합당 소속의 의원님들께서 좀 분발을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 너무 지금 의원들께서. 뭐라 심적으로 그럴까 어떻게 그럴까 본인들이 너무 축소돼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민주당 주도하는 의회 운영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언론에 나와서도 가차없이 비판하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얘기 하시니까 예전에 생각난 여성 고의원이 한 분 생각이 나네요. 김양희 도의원. 그때도 되게 심했어요, 사실은. 혼자서. 요번에 박문희 연철음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강현삼, 김양희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전 투구였어요, 이전 투구. 더 힘들었어. 언론이 지금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예를 들어서 27대 5다, 뭐 20몇 대 몇이다, 이런 숫자에서 도저히 내부에서 뭐가 안 됐을 때는 뭐 언론을 통한다든지 이런 한판 같은 데 와서 정말 정책이나 내용에 대해서 시원하게 풀면서 어떤 내부에서 다 관철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분발들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박문희 의장을 좀 모셔서 얘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런데 연철음 의원도 같이 모시고 같이 얘기하죠, 뭐. 저희가 풀어드릴까요? 글쎄.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 의원이 오시는 건데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좀 나아갈 방향들도 새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요. 중앙 차원에서는 제명 등 엄중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고 있고 관리 감독을 중앙당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겠다 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지만은 저는 백약이 무효일 것 같아요. 기존의 관례를 보면 아무 저기도 효과도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 효과가 없다. 그렇죠. 백약이 무효. 변호사님께서 백약이 무효다라고 절망을 하시는 거는 처음. 이번 총선 날 이제 제가 강력하게 민주당이 5석을 얻으면서 좋지만 이 시내는 싹쓸이, 청주 시내는 싹쓸이를 해서 좋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강하게 따를 거다. 낙천자로서는 쫙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의원님들도 국회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지방 의원님들도 당연히 엄청난 책임이 따를 거다라고 이제 했는데 실제 지금 보면 이런 내분의 모습이라든지 싹쓸이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이제 견제받지 않거나 감시받지 않는 어떤 오만한 모습들로 비춰지는 거 시민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금방금방 다 그러고 인구에 해자되고 있죠. 금방금방 다 소주 한잔 하면서 다 말이 돌죠. 시민단체가 경실련이라든지 참여연대 등등 포함해서 좋은 시민단체들이 감시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외부자들이 하는 데는 또 사후적인 어떤 감독 성격일 뿐이잖아요. 그렇다면 결론은 내부적으로 자기들 윤리특위라는 게 있잖아요. 다. 아주 강력히 가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까지 국회에서 제명되는 거 못 보셨잖아요. 의원들. 다 감싸고 다 이래 하다 보니까 온정주의가 많고 한데 지방의회부터도 아주 강력하게 윤리적으로 자기들 규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한 분께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처방을 하셨고 한 분께서는 그래도 윤리특위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희망은 있네요. 이해찬 대표의 평소 언행이나 생각을 보면은 이해찬 대표는 니들이 갈 데 없다. 내 자본은 물고기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20년 집권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바라보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좀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은 아마 지금의 모양은 아닐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요.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시간을 좀 정리를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할까요? 흔한 말이죠. 이거 뭐 한신고사에 나오는 말인데 한신고사. 다다익 물음표로 하겠습니다. 다다익 물음표? 지난 뭐 총선이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좀 국정을 쇄신하고 국정을 좀 바로잡으라고 민주당에 또 엄청난 표를 물어줘서 다다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것이 좀 잘 되길 국정을 제대로 좀 이끌길 바랬는데 지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많잖아요. 네. 다만 그래도 민주당이 희망은 갖고 있어요. 아직은 희망 버릴 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다익 선이 될지 다다익 악이 될지 그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고 민주당에서 좀 분발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개영배라고 들어보셨죠? 알죠. 네, 알죠. 네. 술 많이 따르면 빠져나가는 7할 이상 술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면 나머지가 빠져나간다. 그 개영배가 이제 원래 그 개영기원 여의 동사라는 말인데요. 아, 이 어원까지 몰랐는데. 가득 채워 마시지 말길 바라며 너와 함께 죽기를 원한다. 옛날 이제 이 고사인데 네. 그 개영배처럼 정말 이 넘쳐서 좀 오바떨거나 과하게 뭐를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을 늘 경계하면서 거상 임상옥이 임상옥. 늘 가지고 다녔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 스스로 좀 제어하고 자제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 아까는 세 분이 가면 죽는다고 그러고 여긴 두 분이 가도 죽는다고 어쩌면 다 죽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네. 아니 교수님하고 통했나 봐요. 저도 며칠 전에 개영배라는 생각이 딱 나가지고 한 판 끝내기에 요거 한번 하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딱 그거를 야 끝내준다. 멋집니다. 멋져요. 조심해. 다 마음을 읽고 있어요. 네,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 토크 한판!